민주당이 시원하게 밀고 나갑니다. 오늘 당대표 선거에 공식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상임위별 월 1회 장차관 간담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도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를 조속히 감옥에 보내겠다며 민주당과 국회의 12.3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당내에 검찰개혁 TF, 사법개혁 TF, 언론개혁 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당원 주권위회를 신설하겠다며 당의 중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아무래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치 지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말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모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저거는 주목할 포인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원래 그냥 보통 다 좋아하는 척을 하거든. 옛날 같으면. 그렇지.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누구든지 간에 대충 다 높게 나옵니다. 원래 그랬어. 근데 요새는 안 그런. 요새는 특히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버렸어. 그래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해도, 새 정권이 출범을 해도 그 기대가 예전처럼 높이 안 나타나고 비토층은 그냥 계속 비토층으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극우방송에서는 탄핵시킬 수 있는가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잖아. 자기들의 희망 회로죠. 발언하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형이 완전히 상대에 대한 불인정으로 이제 굳어지는, 맞아요. 굉장히 지금 이게 세게 굳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미국은 거의 50대 50으로 가는 건데 우리도 거의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나마 우리는 중도층의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30% 나머지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을 빼고는 중도층은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쪽으로 붙어주는데 옛날처럼 막 85% 이렇게는 안 나오는 정치 구도가 돼버렸다.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성 계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 옛날처럼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아무리 잘한다고 막 80% 뚫고 이렇게 되는 정치 지형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싹 청소하면 다시 80%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되는데요. 21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1%. 계엄 탄핵 직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입니다. 계엄을 했다가 걸렸을 때 혹은 탄핵당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더 크게 실망하는 거야.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탄핵을 당했을 때보다도 그냥 대선에 진 게 더 싫어. 더 실망이야. 네. 얘네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선거에서 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네. 굉장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 지형이 험해. 옛날처럼 그냥 내가 잘하면 조금 나아지고 내가 잘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국의 이 뿌리가 원래 깊어요. 이 사람들이 2016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점점 비주류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번 대선을 해봤는데 계속 밀려. 총력을 다해도 네. 이제 격차가 거의 10% 차이 정도 나와요. 이 포인트가 정치인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비주류가 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세력들,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지지층이 한국 사회의 주류예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되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전히 무슨 뭐 언론에 놀아나는 언론의 공격을 받는 뭐 피해자, 기울어진 동작. 기울어진 운동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주류 교체가 돼가지고 상당히 다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싸우게 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총선은 앞으로 민주당이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인구 구조상 못 져. 질 수가 없어. 서울 수도권 중심 정당이고 40대 50대가 주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40대 50대가 한국에서 인구 두께가 제일 두꺼운 층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70%가 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분석했었던 게 노무현 때 2030, 그리고 문재인 때 3040,
40, 이재명 때 4050 그대로 그렇죠. 표심이 그대로 와요. 심지어 86세대가 60대가 되면서 40, 50, 60까지도 이 주류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느끼는 조바심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완전 비주류다. 우리가 앞으로 이를 악물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온갖 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네 세계관을 단단하게 구축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극우 세계관을 만들어서 극우 유니버스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일면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 중인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선거는 우리가 원래 질 수 없는 거다.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졌으면 인정 못해. 부정선거. 그리고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느냐? 중국을 따르는 친중 무리와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올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천조국 트럼프 황상께서 미국 항공모함을 이끌고 이 나라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이 세계관을 완벽하게 지금 구축해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전화했을 리가 없는 거지. 이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인 거야. 그렇지. 왜냐면 그 합성을 왜 해야 되느냐? 진실을 내가 알려야 돼. 그건 진실인데 이 언론들이 이재명 세력한테 장악당해가지고 진실을 말하지 않아. 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왔을 때 검찰은 반드시 날려야 합니다. 역사의식과 해안이 있는 검사들이라면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든 막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건희의 명백한 범죄 행위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결국 그 건으로 검찰과 윤석열은 무너졌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몰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왜 하지 못했을까?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것일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 정권 동안 민심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우리 국민도 검찰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기관별 신뢰 여부를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경찰, 법원, 중앙선관위, 공수처, 검찰 중에서 검찰이 꼴찌였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불신을 받는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아주 강력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큰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 및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폐해는 수사권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검찰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